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른 학교가 대부분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으로 본과에 들어가면 다시 1학년으로 학년을 세는 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6년간 의학과 학생으로 소속되어 졸업 시 본과 4학년이 아닌 의학과 6학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에 예과 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그저 학년을 세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니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번 콘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 입시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 20명, 논술 우수자 전형 10명을, 정시 나군에서는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는 의학과와 약학과에,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는 의학과에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두었으며, 의학과는 전 전형 공통으로 국수 영탐 중 4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한국사 필수 응시라는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논술 전형에서 의학과의 경우 수리논술, 생명과학 논술을 치르게 되며, 많은 의대 논술이 그렇듯 2021학년도 기준 248.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정시 모집에서 의학과의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특히 수학 탐구의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해 더 설명하기에 앞서, 아주대학교는 1965년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공화국이 정부가 체결한 문화 및 기술 협력에 의한 협정의 일환으로 설립된 2년제 아주공업 초급대학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1988년에 의과대학이 설립되어 2018년 30주년을 맞은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은 의과대학입니다. 현재 아주대학교의 재단인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설립자 김우중 회장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아주대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아주대학교에서는 상당히 자율적인 학풍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에 한정해서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사명은 구성원이 꿈을 키우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 첫 번째 비전으로는 각 구성원이 꿈을 실현시키는 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의과대학에서도 동일합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학년당 학생 정원이 40명, 교원은 450여 명으로 1:1 교육이 가능할 정도의 소수정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학과의 교육과정에도 멘토와의 대화라는 과목을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매년 편성하여 의료계의 진로와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성원이 똘똘 뭉쳐 서로 도움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아주대학교에 자율적인 학풍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할 일을 제쳐두거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를 위해 끈끈하게 결속한다기보다는 자신이 본분을 다하고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귀감이 되며 시너지를 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기록부 활동을 예시로 든다면, 똑같은 시간이 있을 때 공동체 역량을 어필하고 싶다면 기울어가는 동아리를 소생하기 위해 발로 뛰며 결국 한 학기 동안이 성적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동아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냈다는 것보다 친구들과 학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물론 둘 다 하면 최선이지만 본인이 몫을 챙기는 선에서 타인을 위한 배려를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체제 확립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는 성과 바탕 교육입니다. 사실 의사로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과정보다는 어떻게 됐든 환자의 질병을 호전시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성과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듯 의과대학에서 성과 중심 교육을 실시하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생활기록부에서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이 성과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분석한 콘텐츠에서 설명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 연구, 진료의 연계 발전 추구가 있습니다. 서로 연계 발전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봐도 아까 이 팀장이 언급드린 것처럼 단순히 뭉치기만 해서는 안 되며 서로 긍정적인 양성 피드백을 주며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역시 특성화 선택과정 실습인 SSM,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연구에 강한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2013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이후 2021년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아주대학교 병원의 연구과제명은 5차 산업혁명 초계인화 HI 미래기술 기반 쿼트로 상생 플랫폼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선 5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인간 중심의 미래 유망기술 개발로 휴먼 인터페이스, 휴먼 인텔리전스, 휴먼 인터랙션 등을 통한 환자, 지역사회, 병원, 기업이 모두 상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메디컬 플라즈마 치료기술, 비침습적 역방향 혈관생성 치료기술, 마이크로바이옴 다차원 자료 통합 분석기술, 약물 유전체 임상 오믹스 통합 분석기술 개발 등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첨단기술 미래 유망기술 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라 하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주제를 활용해 생활기록부의 탐구를 계획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보안 통합
통합의학이라는 과목을 다루고 있는데 해당 과목의 주요 내용은 서양의학에 한정하지 않고 한국 전통의학, 에너지의학, 심신의학 등을 접목하여 광범위하고 통합적으로 환자의 보살핌에 대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융합하는 것으로 영국, 프랑스와 같은 외국에서는 보안 통합의학에 대한 연구를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치료비가 국가 의료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물론 이 통합의학은 아직 현대의학에서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진 중 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경우도 많으나 우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의 교육과정에 보안 통합의학 과목이 정식으로 편성되어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통합의학을 활용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도 존재하기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통합의학에 대한 연구 의지를 피력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정통 서양의학을 다루는 의사들이 한방치료를 시행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통합의학을 위한 협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보안 통합의학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구 중심 병원이자 통합의학교실, 통합의학센터가 있는 고려대학교의 이과대학 콘텐츠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책무의 실천이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국내 최초로 인문사회 의학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했으며 의료인문학 1, 2, 3 과목을 통해 의사가 가져야 할 인성이나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연과학에만 근거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질병과 의사 중심이 아닌 인간과 환자 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인간 존중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연구 및 발전을 지향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무의 실천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아주대학교에서는 1학년 때 의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마음맺음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목에서는 수원시 노인정신건강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과 학생이 1대1로 결연을 맺어 다양한 활동과 만남을 진행하는데 노인이 건강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경우 생활기록부를 통해 현재 고령화 추세 및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러한 체계의 방향성을 스스로 구상해본 후 자기소개서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흥미를 어필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의과대학 분석 콘텐츠에서도 언급했듯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 보장 방법에 대해 탐구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는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이신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학교 병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특히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의 경우 골든아워라는 도서 및 이국종 교수님이 여러 헌신을 계기로 이국종 교수님을 롤모델로 선정하여 본인도 중증 외상센터에 헌신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하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명을 받아 이를 진로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우선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고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에 비해 현재 중증 외상센터가 운영되는 현실 및 의료진이 처우는 더욱 열악하기에 웬만한 사명감이 아니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권역 외상센터는 사실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손해를 보는 구조이므로 병원 측에서도 마냥 이를 반길 수는 없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이국종 교수와 아주대학교 의료원이 갈등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했지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라고 해서 권역 외상센터 및 이국종 교수를 근거로 본인이 중증 외상 분야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냥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이니까 외상 쪽으로 자기소개서 써야지가 아니라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외상 및 응급의료 분야에 큰 뜻이 있고 서류에 이러한 의지 및 관련 활동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다면 아주대학교 병원은 권역 외상센터와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관이고 외상 및 외상 후유증을 다루는 의료진이 구성이 매우 탄탄하기에 분명히 일반적인 서류에 대비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 이번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